제가 지금 나이가 74세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니 참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었네요. 우리 집은 시골에서 논밭 면마지기로 근근히 살아가는 농사꾼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보리밥에 된장국이 별미인 그런 시절이었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근면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일어나서 들에 나가시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죠. 그런 아버지 등 보고 자라면서 나는 공부해서 이런 고생은 안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등잔불 밑에서 새벽까지 책 보고 정말 학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제가 대학 갈 때 학비 마련하시려고 속까지 바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쟁이로는 나름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30 넘어서 선을 봐서 아내를 만났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성격도 온순하고 살림도 알뜰하게 잘하고 결혼하고 나서 큰아들 재곤이를 낳았고 2년 뒤에 둘째 재훈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모으신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사주시면서 이제 네가 가장이다 잘해라 하셨어요. 재곤이는 어릴 때부터 듬직했어요. 형답게 동생도 잘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재훈이는 성격이 참 밝고 남을 잘 챙기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하면서 어머니 어깨에 주물러드리고 아픈 데 있으면 파스도 붙여드리고 그랬어요. 두 아들 다 대학까지 보내고 재곤이는 대기업에, 재훈이는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곳에 취직했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죠.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갚았구나 싶었어요. 재곤이는 28살에 첫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러 온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봉투에 10만 원 넣어서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와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재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끝나면 자주 집에 와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주말이면 저하고 목욕탕 가자고 하고 정말 효자였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살자, 아이들 잘 키우자.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재곤이가 30살, 재훈이가 28살 되던 해까지만 해도 정말 평화로웠어요. 명절 때면 두 아들이 다 집에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차례도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재곤이는 그때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나름 인정받아서 대리로 승진했고 적금도 꽤 모았거든요. 아빠, 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 조심스러워했어요.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재곤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 줄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상가 건물 임대료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부모된 도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가정 꾸릴 때 도와주는 것. 재훈이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형이 먼저 결혼하세요. 저는 아직 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형을 챙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부담 줄여드리려는 배려였어요. 주말이면 재훈이가 자주 집에 왔어요. 혼자 사니까 외롭기도 하고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나 봐요. 엄마,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회사 식당 음식은 맛이 없어요. 이러면서 어머니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참 착한 아이였어요. 그해 추석에는 재곤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아직 정식으로 소개는 아니지만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큰아들은 결혼 준비하고 둘째는 열심히 일하고 부모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에 뒤바뀌는 거더라고요. 그해 10월이었어요. 재훈이가 33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재훈이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엄마,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호떡 사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는 그날 상가 건물 관리 때문에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었을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여보 무슨 일이야? 아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재훈이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싶었죠.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교통사고가 났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 의사가 말했어요. 유가족이세요. 환자분이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죠. 재훈이는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트럭에 치인 거였어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재훈이 얼굴을 보자마자 기절했어요. 저도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뎠는지 기억이 안 나요. 33년을 함께 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낼 수 있는지.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지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재훈이 회사 동료들, 친구들 모두들 재훈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장님, 재훈이는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챙기고. 아저씨, 재훈이 덕분에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하필 이런 좋은 아이를. 장례를 치른 후에도 몇 달 동안 우리 집은 완전히 침묵 속에 빠져 있었어요. 아내는 재훈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고 저는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기 일쑤였죠. 재훈이가 쓰던 물건들, 옷, 신발, 책상 그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주인만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했는지. 그때 큰아들 재곤이가 정말 기둥 역할을 해주었어요. 매일 저희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아내가 밥을 안 먹으면 직접 떠먹여드리고. 아빠, 엄마,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재훈이가 하늘에서 걱정할 거예요. 재곤이도 동생을 잃은 슬픔이 클 텐데 오히려 부모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 재곤이를 보면서 아, 이 아이라도 잘 키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아들이니까 더 소중하고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소중한 아들에게도 이런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재훈이를 보낸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곤이가 어느 날 저희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그때 저희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재훈이를 잃고 나서 재곤이마저 혼자 있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재곤이도 슬픔에 빠져서 몇 달 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 어떤 아이야? 어디서 만났는데?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재곤이가 말할 때 표정이 참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죠. 며칠 후 재곤이가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수정이라고 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적당하고 생긴 것도 예쁘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재곤이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첫 만남부터 수정이는 정말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팔짱까지 끼고 다니면서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하고 음식도 가져오고. 아내도 수정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재훈이를 잃고 나서 많이 우울해하던 아내가 수정이와 이야기할 때는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보, 저 아이 참 착해 보인다. 재곤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수정이는 몇 번 더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어머니께 선물을 가져오고 저에게도 아버님, 재곤이 오빠가 집에서 아버지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수정이가 가져오는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직접 만든 거라고 하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몇 달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재곤이가 정식으로 청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수정이가 승낙했어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 정말 기뻤죠. 재훈이를 잃고 침울해 있던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리 마련해둔 아파트 하나를 재훈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재훈이 목까지 합쳐서 마련한 거였죠. 재곤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재훈이 목까지. 재곤이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상견례 날 수정이 친정 가족들도 다 왔어요. 부모님도 오시고 언니, 남동생도 오고 모두 좋은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수정이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가서 보니 수정이가 정말 살림을 알뜰하게 꾸며놨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도 미리 다 준비해두고. 어머니, 재곤이 오빠랑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결혼 3개월 만에 더 큰 기쁜 소식이. 신혼 3개월 만에 수정이가 임신한 거예요. 어느 날 재곤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저희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내도 전화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머, 정말이야? 우리 재곤이가 아빠가 된다고? 바로 그날 저녁에 재곤이와 수정이가 집으로 왔어요. 수정이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조심조심 걸어다니고. 어머니, 저 정말 기뻐요. 재곤이 오빠가 아빠가 된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내는 수정이 손을 잡고 얼마나 좋았는지 재훈이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환한 웃음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아기 이야기를 했어요. 성별은 언제 알 수 있어? 이름은 뭘로 할까? 남자아이면 재훈이 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 따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정이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명절이나 주말이면 꼭 시댁에 와서 인사드리고 어머니 일손도 도와드리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임신부가 뭘 한다고? 이러면 수정이가 괜찮아요. 아직은 움직일 수 있어요. 하면서 부지런히 도와드렸어요. 저는 그때 정말 흐뭇했습니다. 재곤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우리 가족도 다시 살 맛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정이 임신 소식을 들은 재훈이 친구들도 축하해 주러 왔어요. 형, 재훈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조카가 생긴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재훈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뭔가 희망적인 눈물이었어요. 재훈아, 네 조카가 태어난다.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 마음속으로 재훈이에게 이런 말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착한 며느리, 기대되는 손자, 재훈이를 잃은 슬픔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예상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수정이 임신 5개월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오후에 수정이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재곤이는 회사에 있었고 수정이 혼자 집에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 택배를 받은 수정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가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죠. 재곤이에게 급히 연락이 갔고 저희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수정이는 깨어났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수정아? 수정이가 재곤이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예요? 재곤이와 택배 상자를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재곤이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재곤이는 분명 재곤이 맞는데 어떤 젊은 여자와 아주 가깝게 있었어요. 술집 같은 곳에서 찍힌 사진들이었고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거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세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 사진들을 봤는데 확실히 재곤이었어요. 옷차림도 재곤이가 평소에 입던 옷이었고. 재곤아, 이게 뭐야? 아빠, 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이런 사진을. 기억이 안 난다니? 네가 찍힌 사진인데.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신 적은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수정이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사진이 이렇게 선명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수정이는 재곤이와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재곤이는 매일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수정아, 정말 미안해. 정말 기억이 안 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수정이는 믿지 않았죠. 임신부한테 이런 충격을 주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 부부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재곤이가 그럴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사진은 명백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수정이에게 또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저 지난번에 사진 보내드린 사람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더 많아요. 수정이가 그 전화를 받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임신 중인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병원에 입원까지 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신부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재곤이는 정말 자책했어요. 아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수정이랑 아기한테 이런 일이. 매일 병원에 가서 수정이에게 무릎 꿇고 빌고 집에 오면 술만 마셨어요. 보는 제가 안타까웠죠. 수정이는 결국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기 때문에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곳에 있어야겠어요. 그때 수정이 친정 어머니까지 오셨어요. 저희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재곤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임신한 수정이한테 이런 충격을. 도대체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부모로서 면목이 없었어요. 저희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수정이는 친정에 가서 지내기 시작했고 재곤이는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재곤이가 수정이에게 매일 전화했지만 수정이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간간히 보내는 정도였죠. 수정아,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아기 때문에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수정이의 답장은 차갑기만 했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을. 그 시기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재훈이를 잃은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요. 아내는 매일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하면서 울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재곤이가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술을 마셔도 평소에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아빠, 정말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언제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도.
재곤이를 30년 넘게 키워봤는데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분간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진은 명백했고 수정이의 상처도 깊었죠. 그 딜레마 속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수정이가 친정에 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재곤이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3일 정도 부산에 내려가는 일이었죠. 아빠, 저 없는 동안 수정이 집에 들러서 확인 좀 해주세요. 혹시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재곤이는 아직도 수정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임신부니까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틀째 되던 날 제가 아파트에 들렀어요. 혹시 수정이가 뭔가 가지러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 상태라도 확인해 볼 겸 해서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수정이가 와 있나 싶어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수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며느리 사생활을 엿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정이가 하는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재곤이는 완전히 속고 있어. 속고 있다고? 뭘 속고 있다는 거지? 더 들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현관 쪽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파트 명의만 이전되면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하면 돼. 원래 계획? 무슨 계획? 그때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가 웃으면서 대답했거든요. 그 바보는 자기가 나를 임신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말 순진해. 그 순간 제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주하나, 우리 정말 잘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조안? 그게 누구지? 수정이가 통화하는 상대방 이름인가? 저는 그때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도 사진은 어떻게 됐어? 재곤이 진짜 믿었어? 당연하지. 우리가 고용한 그 여자 정말 연기 잘하더라. 재곤이 술 취한 틈에 사진 찍은 거 진짜 같지? 이게 무슨 소리야? 고용했다고? 연기라고? 다음 주면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 계획 성공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으로 나와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우리가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수정이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할까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아파트로 갔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마침 수정이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주하나, 내일 재곤이가 출장해서 돌아와. 그때까지 서류 준비 다 끝내야 해. 응, 알고 있어. 변호사 비용도 이미 지불했고 이혼 서류도 준비됐어. 이혼 서류? 수정이가 재곤이와 이혼할 생각이라는 거야? 우리가 원래 부부였다는 거 들키면 안 돼. 지금까지 연기한 게 다 물거품돼. 원래 부부였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빚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아파트만 손에 넣으면 다 해결돼. 팔면 2억은 나올 테니까. 우리 빚 갚고도 남을 거야.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구나. 재곤이 부모들은 완전히 속았어. 특히 시아버지는 내가 착한 며느리인 줄 알고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가 수정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데. 임신은 언제까지 속일 거야? 아파트 명의 이전되고 바로 유산했다고 하면 돼. 그러면 더 동정심 받을 수 있고. 유산이라고? 임신도 가짜였던 거야? 근데 정말 재곤이는 바보야. 우리가 만든 외도 사진 보고 정말 믿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순진한 남자 처음 봐. 덕분에 우리 계획이 쉬워졌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결혼도 임신도 외도 사건도 다 가짜였던 거예요. 우리 재곤이를 완전히 농락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재곤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바로 불렀어요. 재곤아, 집에 와라. 당장.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와서 보면 안다. 재곤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재곤이는 믿지 않았어요.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직접 들어봐라. 끝까지. 녹음을 다 듣고 난 재곤이의 얼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빠, 이게 진짜예요? 재곤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바보였어요? 이렇게 완전히 속을 수가 있어요?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대응해야 했죠. 재곤아, 울 시간 없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정이와 그 조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진실들을 알게 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재곤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수정이와 조안이라는 남자는 원래 부부였던 거예요.
법적으로 정식 결혼한 사이였죠. 주한이는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서 2억 가까운 빚을 진 상태였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였죠. 그래서 두 사람이 꾸민 게 이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위장 이혼을 하고 수정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재곤이는 완전히 타겟이 된 거였어요. 안정된 직장,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 무엇보다 순진한 성격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거죠. 경찰이 더 수사해보니 더욱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어요. 수정이는 재곤이 회사 거래처에서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요. 미리 재곤이에 대한 정보를 다 조사해뒀던 거죠. 그리고 결혼식에 온 수정이의 친정 가족들도 모두 가짜였어요. 주한이의 친구들이 연기한 거였죠. 사장을 하신다던 수정이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은 주한이의 대학 선배였고 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은 주한이의 지인이었어요. 언니, 남동생까지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돈까지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외도 사진을 만들기 위해 고용한 여성도 있었어요. 재곤이가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에 있을 때 일부러 접근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재곤이는 그날 정말 많이 취해 있었대요. 그 여성이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임신도 물론 가짜였어요. 주한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재곤이와 결혼한 거였죠. 아파트 명의만 이전되면 바로 유산했다고 하고 이혼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어요. 경찰에서 수정이와 주한이를 불러서 조사했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죠. 통화 기록, 계좌 추적, 가짜 가족들의 증언까지 다 드러났어요. 수정이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따라 판단하니까요. 주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살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빚쟁이들이 협박해서. 이런 핑계를 댔지만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었어요. 재곤이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며칠 동안 말을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아빠,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어요? 저는 재곤이에게 말했어요. 재곤아, 네 잘못이 아니다. 너무 착하고 순수했던 거야. 오히려 그게 너의 장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수정이와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정이는 법정에서 재곤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재곤 씨,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재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계획적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마음이 생겼어요. 수정이가 이렇게 말했지만 재곤이는 믿지 않았어요. 그게 진실이라면 왜 끝까지 속였어요? 임신까지 거짓말로? 아기는 정말 재곤 씨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거짓이 밝혀진 후였죠. 주한이도 와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곤이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 거예요. 저와 제 가족의 진심을 짓밟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정이가 더욱 울었지만 재곤이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아파트 명의 이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죠. 수정이는 마지막에 짐을 싸면서 재곤이에게 말했어요. 재곤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재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서 있을 뿐이었죠. 수정이가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어려운 처지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의 진심을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 결과 수정이와 조한이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곤이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일 이후 재곤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원래 밝고 긍정적이던 아이가 조용해지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죠. 아빠, 저는 정말 바보였나요?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속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안타까웠죠. 재곤아, 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너무 선량하고 진실했던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재곤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죠.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걸 계속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재곤이가 상담받는 걸 꺼려했어요. 아빠, 저 혼자서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설득했죠. 재곤아, 이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거야. 상담을 받으면서 재곤이는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책하는 빈도도 줄어들고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죠. 그리고 재군이 스스로도 변화를 위해 노력했어요.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한 방울도 안 마셨죠. 아빠,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저런 사진을 찍혔으니까. 이제는 술을 안 마실래요.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낚시였죠. 주말이면 혼자 강가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낚시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아빠.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저도 가끔 재곤이와 함께 낚시를 갔어요. 아들과 강가에서 조용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아빠, 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재곤이는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직장에서 승진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말이죠. 아빠, 이제 저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재곤이의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대견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재훈이를 잃은 아픔, 그리고 수정이의 배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재곤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천천히 신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큰 상처를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약이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